이제 50대와 60대를 지나시면서 앞으로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항상 40대에 머물러 계실 것 같았지만 이제 올해 65세를 지나시면서 이제 연금도 받으시고 지하철을 무료로 타실 수 있는 나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되셔서 퇴직을 하셨는데 이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모르신다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경험해 보셨듯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건 그 일에 만 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이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내가 그거를 이해해서 내 뇌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네. 그래서 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라는 것은 하나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투자는 counterintuitive라고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완전 본능과는 반대로 행동하셔야 되는 게 이 투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섣불리 행동하시다가 크게 잃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60에 이르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40년 정도 더 사실 수 있잖아요. 우리 올해 평균 연령이 100살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음, 그거를 감안하셔서 아주 널리 보고 가신다면 지금 하실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을 절대 잃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투자를 이제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렇게 포스트잇 있으십니까? 거기에 절대 잃지 않을 것이라고 꼭 써 붙이시고 일단은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절대 잃지 않는 것은 이게 말은 쉽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안전한 자산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프린시플이라는 책을 쓴 레이 달리오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처음에 자기가 모은 1억 4천만 원을 절대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안전자산에 투자했는데 그 돈을 몽땅 잃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됐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절대 잃지 않은 안전자산에 넣더라도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세상에 안전한 것은 없고 세상에 예측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먼저 인지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먼 시간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살아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오늘과 지금 그리고 거기서 아주 한 일주일 앞, 뭐 한 달 앞 이 정도의 아주 좀 짧은 기간의 시간밖에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항상 신중하셔야 되는데요. 이 투자라는 것은 하나의 사고방식이어서 이 사고방식을 익히는 데는 만 시간 정도의 시간, 뭐 평균적으로 그런데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가 듣기로는 4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제가 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양한 전공을 했잖아요. 그 중에 주 전공은 호주의 RMIT라는 이거는 호주의 MIT 같은 대학교가 있는데 멜번에서 분야에 따라서 과학이나 상경에서는 1위인 호주 전체에서 그런 대학교거든요. 거기에서 상경대 커머스를 공부했습니다. 전공은 마케팅을 했고, 근데 마케팅을 전공하더라도 주로 듣는 수업들은 경제학과, 매니지먼트와 그리고 뭐 법과 뭐 어카운팅 회계와 기업을 운영하고 이렇게 자본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룹니다. 음, 그러하여서 그리고 이 어떤 새로운 분야를 배우실 때는 그 분야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 그런 생각하는 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디자인을 배울 때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시고, 당신의 전공이 있으시다면 그 전공을 한 그런 분야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돈을 다루는 거는 투자를 하는 거는 완전 다른 사고 방식이니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한 영상으로 뭐 15분 내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를 차차차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가 여기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보고 여러 번 실행해 보시고 하시면서 천천히 익히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만 안전하게 당신이 평생 동안 읽어오신 부를 관리하시고 앞으로의 생활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부자의 110의 생활법을 읽으시면서 천천히 습득하시길 바래요. 이 책은 한 번 읽었다고 다 읽었다 할 수 있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 이 책은 여러 번 읽으셔야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어떤 책을 뭐 예를 들어 이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번 읽고 또 여러 번 읽고 또 지금도 이렇게 인덱스가 되게 많지만 이거 한국어 버전도 있거든요. 여러 번을 읽었음에도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기억력은 이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여러 번 당신의 시간 페이스에 맞춰서 습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으로는 간단히 좀 정리를 드릴게요. 자, 이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연금, 지금 퇴직금을 운용하시기에 일단 첫 번째로는 dividend paying stocks, 배당금을 주는 그런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이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아시는 rent paying real estate, 당신에게 임대료를 주는 그런 부동산을 소유하시는 것, 상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빌딩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소유하시면 거기서 들어오는 그런 렌트를 받잖아요. 그 렌트비를 받는 것이 두 번째겠습니다. 참고로 영국 왕실이 부자인 이유는 이런 그런 리얼 에스테이트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왕족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그렇게 품위 있는 부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 2번이에요. 그렇지만 이 문턱이 조금 높죠. 근데 어느 정도의 부를 갖고 계신다면은 이거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펜션, 연금인데요. 이 연금도 아마 젊은 저보다는 60대, 50대 이르신 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아마 60대 지금 계신 분들은 안전하게 잘 받고 계실 텐데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좀 불확실하죠. 그렇지만 저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저도 소득이 아마 우리나라 상위 1%, 그 안에는 훨씬 들고도 남을 텐데 0. 몇 %일 건데 그래서 저도 꽤 많은 국민연금을 내거든요. 그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저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 밖에 다른 연금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아마 잘 모르시는 1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이번 영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배당을 주는 주식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잃지 않는 것이 투자의 1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60에 이르셨다면 절대 잃지 않으시려면 이 두 가지는 일단 제하고 가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인데요. 내가 투자를 할 때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면 100만 원에 더해가지고 2배 레버리지하면 100만 원을 빌려서 200만 원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더 많은 돈으로 투자를 할수록 내가 얻는 수익이 높겠죠. 혹시 어떤 주식이 10% 올랐는데 내가 거기에 100만 원만 투자했다면 거기에 10만 원밖에 얻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1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억 원을 투자했다면 그렇게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클수록 나에게 얻는 것은 많아요. 그게 레버리지인데 이게 좋아 보이지만 인간은 앞의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시장을 예측할 수 없고 레이 달리오도 억만장자지만 시간을 예측할 수 없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 보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존 바글은 그 S&P 500을 알고 계실까요? S&P 500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처음으로 창시하신 분인데요.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의 말씀도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의 에센스가 아주 추려가지고 놓아놨으니 이 책을 읽으시면 그분의 책들은 다 읽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작년에 이 책을 쓰면서 한 400권 정도의 경제 경영 관련된 책들을 다시 한번 쫙 읽었습니다. 새로 나온 책들도 쫙 읽고 그리고 기존의 클래식이 된 책들도 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다 읽고 난 다음에 그거를 추려가지고 에센스를 정리해서 만든 책이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이요. 이 책을 읽으시면 제가 읽었던 그런 400권의 경제 관련 책들을 읽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쌓은 그런 통찰력을 담았으니 이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저의 직업이 어려운 개념을 쉽게 알려드리는 게 저의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른 말로 이 레버리지가 올라가면 참 좋은데 이게 내려가는 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투자계에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과 그리고 릭 워렌이라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원래 삼총사였어요. 근데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잃지 않는 것에 조심하면서 절대 레버리지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릭 워렌은 레버리지를 많이 하셨어요. 자기는 더 빨리 가겠다고. 근데 두 번에 엄청 큰 하락장이 왔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측하지 못하셨죠. 그 하락장에서 엄청 큰 손실을 잃고 이렇게 투자의 삼총사가 되지 못하셨어요.
여전히 투자는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럼 결과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절대 피하시도록 하세요. 저처럼 젊은 사람은 뭐 세 번 레버리지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또 크게 잃더라도 다시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저도 세 배 레버리지를 통해서 어마무시한 금액을 잃은 적이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하지 마세요. 저처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도 이거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미국 언론과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 그 여자분이, 제가 뭐 이름을 말해도 될까요?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다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미국의 대기업들도 다 해리스에게 더 많은 정치 자금을 지원했지만 그 결과는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저도 해리스가 이길 줄 알고 트럼프에 반대되는 것들에 베팅을 했었는데 그게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는 믿을 만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것도 믿지 않으시고 당신의 판단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익히시려면 일단은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레버리지는 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하락장이 올 수 있다는 걸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오니까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투자는 생각이 본능과는 반대되도록, 내가 이게 맞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 반대되는 게 투자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은 기회입니다. 주식의 가격이 마이너스가 돼서 파란색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지금 할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가 적정 가치인지 알아보는 게 바로 투자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갖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책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아실 수 있어요. 밸류에이션을 가르치기는 참 어려운데 그건 일단은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합니다. 이 주식의 적정가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피하셔야 될 것은 인버스 투자 스톡인데요. 인버스라고 적힌 것들은 이게 기존 가치가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인데 그 반대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생각을 한 번 더 꼬아서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서 혹시 투자에 처음이시라면 인버스는 일단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아주 고급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해가 되시고 많이 익숙해지시면 한 4년 5년 하신 다음에 이제 좀 이해가 되시면 그때 천천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혹시 주식 투자가 처음이시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장에서만 하셨더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는 일단 가족 중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주식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인테그리티가 없기 때문이에요. 겉과속이 같은 문화가 우리나라에 아직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장에서 수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빨리 영어를 배우셔서, 영어도 이 책으로 배우실 수 있어요. 빨리. 그리고 영어 책으로 진짜 쓰이는 영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맨날 읽으셔야 실제로 쓰이는 그런,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는 그런 영어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쓰이는 영어는 이 책을 매일매일 읽으셔야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미국장이 제일 투자하기 좋거든요. 거기는 항상 성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야 거기서 쓰이는 영어를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그 두 가지는 반드시 피하시고, 그리고 배당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건강한 배당주는 어떤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그 이윤에서 배당금을 나눠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특정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그거는 제가 좀 더 고민해보고 다음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윤을 나눠주는 기업이 가장 좋은 배당주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 저는 좀 오랫동안 하나은행의 주주인데요. 하나은행은 계속 그렇게 주주들에게 환원할 것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은행은 어떤 한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모두의 기업이라고 여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게 하나은행이니까 이 기업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말고도 KT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것들은 개별 주식들은 본인께서 당신께서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판단은 직접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수가 참 좋습니다. 지수라 하면 그 시장 전체를 말하는 건데요. 미국의 우량주 전체 투자를 하는데 그 우량주들이 주는 그런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안전한 것들이 S&P 500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이 있지만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은 조금 올라가려 하지만 또 아주 긴 시간 한 1년, 2년을 두고 보면 나스닥이 좀 성장률이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스닥에 들어있는 그런 회사들은 기술주들은 배당금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S&P 500이나 다우존스
를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그런 ETF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수익률을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일단은 안전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배당금을 이용한 그런 연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당신만의 그런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 꼭 읽으시고요.